지난주에는 내가 감기 몸살 때문에 좀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회복이 돼서 좀 목소리에 좀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 이제 공부하다가 중단했어요. 교재의 701쪽에서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 뭐 공부했냐면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하면 누가 판정기관인가? 우리가 심판기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행정심판기관. 그래서 우리 안산시장이 뭔가 영업정지 처분 같은 불이익 처분했다. 이거 행정심판 청구하면 판정기관 어디야? 안산시장이 처분한 거에 대한 심판기관. 경기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 경기도지사가 한 처분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시도지사가 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고, 그지? 그 판정기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701쪽에 제6절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이 있는데, 일단 거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필요한 요건 몇 가지를 공부했어. 첫째,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해야 되고, 제대로 피청구인을 지정해서 청구해야 되고, 청구 대상이 되는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판정기관 제대로 지정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오늘 공부한 거,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도 다 갖춰야 돼. 예. 자, 그러면 거기에 1번 심판 청구 기간 나오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좀 짧게 정해놨어요. 왜 짧게 정해놨느냐?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하게 놔둘 수는 없다. 뭐 10년이 지나서 옛날 10년 전에 행해진 처분을 뭐 취소해달라. 이건 서류 막 관련 서류도 다 폐기했고 이런데 이런 거 판정하기 힘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확정을 짓고자 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래서 쌍글 1번 원칙적 청구기간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쳐주세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아까 안산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돼.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돼. 90일이 지나서 청구를 해봐야 거기서 기간 따져보고 판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따져보고 기간 지나서 요건 못 갖췄네. 판정 안 한다 하고 거절해요. 요건 못 갖췄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근데 그 옆에까지 이 기간은 불변기간임. 불변기간이란 말은 말 그대로 풀면 뭐야? 변경시킬 수 없는 기간. 그러니까 판정기관도 야 이거 좀 이게 좀 90일 넘었지만 뭐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판정기간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일짜리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하나 콤마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기간이라도 빨리 지나면, 먼저 지나버리면 다른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청구 못하게 돼. 둘 중에 뭐라도 먼저 지나면 끝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알게 된 날은 실제로 알게 된 날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 A라는 사람한테 처분이 행해졌는데, 처분이 있은 날은 언제야? 그러면 처분이 있은 날은 이날이야. 있었던 날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있은 날이 이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날부터 따지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상대방한테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상대방이 A가 자기한테 처분이 있다는 걸 동시에 알았어. 안 날과 있은 날이 또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를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그 사장한테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는데 영업주한테 종업원이 그걸 받았어. 그랬다가 일주일 뒤에 사장님한테 전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종업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도달된 날이 있은 날이야. 처분이 있은 날. 근데
그 영업주인 사장이 알게 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잖아. 그러니까 안 날과 있은 날이 차이가 다를 수도 있지. 응? 실제로. 자, 어쨌든 요 경우는 사장이 직접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고 가정하면 안 날과 있은 날이 똑같은 날이 돼. 그럼 뭐가 먼저 지나? 안 날부터 따지면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 90일 이미 지났다? 있은 날부터는 아직도 90일이 더 남았지만 끝난 거야. 청구 못 하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 두 번째 끝에 알게 된 날인데 보통 안날 그냥 줄여서 그래. 응? 안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버리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먼저 지나거나 둘 중에 뭐라도 하나 먼저 지나면 청구 못하게 된다. 응? 네, 그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응?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이제 법이 써 있는 알게 된 날, 응? 알게 된 날 이꼬로 안날. 아주 오랫동안 안날이라고 표현하다가 최근에 와서 알게 된 날이라고 살짝 바꿔놨어. 근데 뜻은 변한 건 없고. 그러면 알게 된 날. 안날은 언제로 봐? 거기 안날의 의미 동그라미 2번. 안날 이꼬로 또는 알게 된 날 이꼬로 두째 줄에 무슨 날? 현실적으로 안날. 응? 실제로 안날. 알았죠? 그냥 추상적으로 봐서 이때 알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안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응? 현실적으로 안 날을 가리키고 두 번째 있은 날, 처분이 있었던 날은 처분하는 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그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처분이 도달돼서 효력이 생긴 날을 있었던 날이라고 한다. 응? 각각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법이 정한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의 의미에 대해서 법 판례가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을 가리키고 있었던 날 이꼬로 있은 날이란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이제 그 얘기를 나타내고 있지. 1번을 보면 판례 1번의 안날의 의미 확인해봐. 그냥 안날은 언제래? 추상적으로 알 수 상대방이 통지를 받건 공과됐건 두째 줄에 현실적으로 안날을 가리키는 거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확인했지? 현실적으로 안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1번 판례 끝쪽에 가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 처분하는 문서가 상대방 주소지에 도달됐어. 응? 예를 들면 가족이 받았다든지 종업원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전달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대방한테 일단 주소지에 도달된 날 알았다고 추정은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닐 수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가족이나 종업원이 받았는데 사장한테는 열흘 뒤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알은 날은 열흘 뒤란 말이야. 그럼 그거는 상대방 측에서 나 실제로 한 날은 열흘 뒤에 전달받아서 그때 알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돼. 일단은 본인이 입증 안 하면 도달된 날 알았다고 추정을 한단 말이야. 추정. 그지? 그런 얘기야. 1번 끝이. 읽고 지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 판례 보면 지금 다 얘기했다. 알바생이 사장한테 온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대. 그러면 알바생이 받은 날 이꼬로 사장이 실제로 안 날.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응? 그 얘기야. 그래서 1번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장님한테 온 고지서를 수령했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사장님은 일단 아르바이트 직원이 받은 시점에 알았다고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때 실제로 알지는 못했다. 알바생이 열흘 뒤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 사장님 측에서 열흘 뒤에 자기는 전달받아서 그때 실제로 알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바 직원이 받은 날부터 알았다고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응?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추정이란 말을 썼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지. 아파트 주민한테 아파트 101동 101동
몇 호에 우편물이 왔는데, 응? 아파트 경비원 분이 받았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거 그 경비원이 받은 날 무슨 날이야? 있은 날이야. 그런데 경비원이 받아서 전달은 한 달 뒤에 전달. 그럼 어떻게 돼? 실제로 안 날은 한 달 뒤지. 그러니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주민이 있는데 노인 부부야. 그 노인 부부인데 미국에 뭐 자기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에 갔어. 그래서 아들 집에 머물다가 한 달 뒤에 돌아왔거든. 근데 이제 고지서 같은 게 온 거지. 그래서 경비원 분이 받아놨다가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한 달 뒤에 전달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보고서 그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제 기간 안 지났다 이거 행정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행정위원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아파트 경비원이 전달받은 날 그때부터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기간 지났다 이러고 이제 싸운 거야. 근데 결론은 그게 인정이 된 거지. 응? 아파트 경비원한테 전달된 날은 그 사람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실제로 알 수가 없었다. 응?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날부터 알았다고 봐야 되고 그날부터 90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다 이런 걸 인정하세요. 그지? 3번 뭐 외우지 않아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지?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날부터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그날부터 계산을 따져서 90일을 계산해 준다. 그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번 판례하고 그 밑에 판례하고 요걸 비교한다. 응? 대조시켜. 자, 4번 판례를 4번하고 5번에 보면 다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했냐면 고시공고. 그러니까 뭐 공고 방식이고 막 이런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 건 공통점. 그런데 4번은 누구한테 대상자가 누군지 봐. 대상자가 누구예요? 특정한 사람이야. 특정인.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4번 판례의 키워드는 특정인 고시공고. 응? 그러면 어떤 특정인의 뭐 홍길동 이런 특정인에게 뭘 하는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거라면 그 특정인의 주소로 문서를 보내잖아. 우편으로. 그지? 그런데 그 사람 주소지로 보냈는데 실제로 거기에 안 살고 있대. 주민등록만 거기로 해놨지 실제로 안 살고 있대요.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야. 응?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우편물이 반송되고 막 이래. 그러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공고하는 거야. 응? 뭐 인터넷에서 공고하든지 행정기관 게시판에 공고하든지 그지? 공고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다. 특정인인데 주소를 알 수가 없다든지 해가지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그 특정인인 상대방이 언제 알았다고 봐야 되냐? 그 처분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다고 봐야 된대. 그 공고된 날부터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똑같지, 그지? 그 상대방이 그 공고 방식으로 행해진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실제로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의 결론은 뭐야? 셋째 줄 끝에 현실적으로 안 날, 이 날이지? 지금 공부한 논리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판례를 보면 그건 다르단 말이야.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응?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응? 그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 그리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공고를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키워드는 불특정 다수인. 그 다음에 고시 공고. 응?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 알았다고 봐야 되냐? 그러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실제 현실적으로 아는 날은 다 다를 거 아니야. 공고된 걸 실제로 아는 날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자.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고시 공고를 하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받든 안 받든 공고하면 거기다 써놨어. 공고한 지 1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딱 써놨으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데 상관없어. 그냥 획일적으로 공고한 지 10일 지나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효력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와 똑같은 논리로 고시 공고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처분했을 때는 어떤 개개인 한 사람이 실제로 받냐 안 받냐 그거 안 따져. 현실적으로 알았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공고하면 며칠 지난다 그러면 그 정해진 효력 발생하기로 한 시점에 모든 사람은 그냥 다 알았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승복을 못하겠다고 싸우려면 그 공고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뭐야? 자, 고시 공고 방식으로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단 말이야. 응? 이때는 언제를 안날로 쳐?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응? 공고하면 며칠 전에 효력 발생한다. 우리 또 배우기로 행정절차법에 공고 방식으로 했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 공고한 지 1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됐으면 10일 지난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는 넷째 줄에 있지.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모두가 다 그때 알았다고 간주. 응? 그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응? 그러면 위에 거하고 대조가 되지? 응?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특정인의 대상으로 하느냐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알았다고 하는 날, 응? 안 날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간주하는 날, 응? 꼭 유의하고요. 그 밑에 판례는 처분이 있었던 날, 있은 날은 아까 공부했지? 어떤 날? 아니, 처분이 뭐 문서, 공고 등으로 상대방한테 도달된 날이 있은 날이다. 그치? 뭐 공고 방식으로 했으면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기로 된 날, 이 날이 있은 날이야. 응? 그날부터 180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우리 확인했고 그러면 조금 아까는 원칙적인 기간을 얘기했다면 각각의 예외를 또 조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청구 기간에서 방가로 1번 90일에 대한 예외가 있지. 즉 아까 90일짜리가 뭐였어? 처분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예외 알았지만 자기한테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교통두절 뭐 이렇게 돼가지고 9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면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그지? 전쟁, 사병 그 밖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처분이 있으면 알았지만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못했다라는 이런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자 둘째 줄 밑줄 쳐야 돼.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진 소멸한 때부터 며칠 내? 응? 14일 내. 그치? 해외라면 30일. 응? 사유가 그러니까 쭉 읽어보고 키워드는 뭐야? 하여튼 불가항력. 응? 불가항력. 그러면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숫자 외워야 돼. 소멸한 날부터 14일. 해외라면 3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응? 또 그 밑에 180일의 예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얘기하는 걸 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보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응?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읽어보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지만 그 180일 안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자 밑줄 정당한 사유. 응?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준다. 응? 그 얘기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야, 오고지, 불고지, 고지라는 말이 나오지 각각. 고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안산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 처분 문서라는 게 원칙이잖아. A라는 사람에게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할 때 뭐야?
영업정지 처분, 뭐 당신은 뭔지 뭘 위반해서 법 몇 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몇 개월 합니다. 응? 그리고 거기다 반드시 써야 돼. 이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을 못하겠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꼭 써서 알리게 돼 있어요. 그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응? 언제까지 어디다가 이걸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알려주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한다만 내보냈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안 알려준 게 불고지고,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잘못 알려준 게 오고지야.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뭐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뭐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고 기간을 잘못 알려준다든지, 청구서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청구서를 내라고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인데, 자, 두 가지 나눠 공부한다. 첫 번째가 뭐 나왔지? 오고지네. 잘못 알려줬네. 우리가 지금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법이 정한 기간 우리가 90일, 180일 배웠잖아, 원칙이. 근데 그거 길게 잘못 알려줬단 말이야. 자, 첫째 줄, 길게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법이 정한 기간이 있는데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려줬을 때,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그건 쉬워, 그지? 길게 알려줬을 때는 알려준 기간 내에만. 응? 근데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알려줬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짧게 알려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때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응? 근데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알려줬을 때는 길게 알려준 기간 내. 여기는 이제 그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줬으니까 그 국민의 신뢰 보호하는 의미가 깔려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아예 안 알려준 경우가 시험에 잘 내. 아예 안 알려줬다. 그러면 어디지? 셋째 줄.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때. 그지? 그런 때는 상대방이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건 상관 안 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로 정해놨어요. 응? 그래서 자, 셋째 줄,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는 처분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상관없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응? 그죠?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라고. 응?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그러니까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준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는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아니야. 알았어도 상관없어. 안 알려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돼. 응? 그걸 잘 유의할 것. 그지? 응.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그랬지?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하고 가까운 데가 안산이니까 안산시장이 A한테 처분했다고 치자. 근데 어떤 처분했냐면 A한테 이익 주는 처분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공장 건축 허가 내주는 처분했어. 그럼 A야 신청한 대로 이익 받았지. 누가 이거에 승복 못하냐? 인근 주민 B, 얘가 3자잖아. 응? 인근 주민 B가 A에게 공장 건축 허가 내준 거 위법이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인근 주민 B가 공장 건축 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응? 시장을 상대로. 그러면 인근 주민인 이제 3자가 이거 청구할 때도 원칙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법이 정한 기간 내. 응? 그래서 일단 첫째 줄 원칙 뭐라고?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러니까 원칙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야. 3자가 청구할 때도. 응? 그런데 판례는 우리 아까 예외가 있었잖아. 예외 뭐야? 뭐 처분
그러니까 자 보면 아까 예외가 뭐 있었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뭐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에 기간 내 90일 안에 청구 못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끝난 후에 14일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예외가 있고, 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180일 안에 청구를 못했다고 인정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 예외를 삼자한테는 좀 폭넓게 허용해줘.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행정 절차 공부할 때 했는데 안산시장이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공장 건축허가 처분을 내줄 때 그 때문에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에게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 하고 얘한테 통지해줘요? 안 해줘 우리나라. 응? 그러면 인근 주민이 이제 3자는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나갔는지 잘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응? 그래서 제3자는 통지를 못 받으니까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잘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있었던 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는 거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처분이 있다가 어쨌든 생각해봐. 제3자도 A에게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조건 앞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건 똑같고, 근데 잘 모른단 말이야. 안 알려주니까. 응? 자, 그러면 제3자가 A에게 공장 허가 처분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또 제3자에게는 180일이 지나도록 또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 그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서 180일이 지나도 청구하는 걸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길게 써놨어. 응? 결국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딱 둘로 정리했어요.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원칙은 뭐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다. 응? 원칙적인 기간 내에. 다만 제3자는 좀 처분이 있다는 걸 잘 통지도 못 받으니까 알 수 없는 처지에 있고,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는 것도 또 힘들 수도 있다. 정당한. 그래서 그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제3자는 기간이 지나도 청구를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가 좀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3자에게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한다 이 말로 돼.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원칙은 제3자가 청구할 때도 법이 정한 기간 적용받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된다. 응? 적용받는데 3자한테는 예외를 좀 폭넓게 허용해 준다. 응? 이런 정도로 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매우 중요. 자, 우리 먼저 뭘 알아야 돼?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규정해놨어.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외우라 그랬어. 자, 처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취소심판. 두 번째, 처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뭐 이런 거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국민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할 때, 즉 부작위로 반응할 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의무 이행심판. 외워야 돼.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이렇게 3가지 종류. 응?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 3가지.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법은 다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취소심판에 청구할 때 청구기간 이거 적용받는 거야. 응? 그래 놓고 다른 2 종류의 행정심판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취소심판에 관해서 법에서 쫙 뭔가를 정해놓은 다음에 다른 2가지 종류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걸 거의 그대로 다 적용을 하는데 몇몇 가지만 적용 안 한다 하고 제외시켜놨어.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정심판법이 돼 있어요. 행정소송법도 그래.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 중심으로 쫙 법을 규정을 해놓고 다른 소송에 이 취소소송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걸 대부분 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뭐뭐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 여기 외워야 됩니다. 적용 범위. 지금 우리가 공부한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자 어디에만 어떤 행정심판 청구할 때만 적용돼? 취소심판 청구할 때, 처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때, 응? 취소심판 청구할 때 적용되고 또 하나 있어. 뭐야? 응? 거부처분. 내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받았단 말이야. 그 거부한 처분 위법이니까 내가 신청한 거에 제대로 처분을 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요거 청구할 때는 기간 적용 받는 거야. 그런데 첫째 끝에 어떤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뭐 90일, 180일 이거 상관없어. 기간 적용 안 받아. 응?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부작위.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에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으면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니까 처분이 뭐 있었는지 알고 뭐 처분이 있었다 이런 거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반드시 외워야 되면. 응? 응? 자, 90일, 180일 이런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하고 그다음 뭐야? 의무이행 심판이 두 가지로 쪼개진 거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거부처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은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효잖아. 처분이 무효면 가만 놔둬도 영원히 무효인 거야. 그래서 원래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원래 청구할 필요도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야. 가만 놔둬도 무효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야 이거 처분 무효 아닌데 왜 안 따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6개월 뒤에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비로소 그때 나는 무효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무효 아닌데 왜 안 따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그러면 이거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판정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무효 확인해달라고 그때 청구할 필요를 느끼거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무효로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해라.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거야. 응? 그런 이유로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기 때문에 기간 계산을 시작할 시점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안 적용한다. 매우 중요.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하고 동그라미 2번은 당연한 거지. 2번은 그냥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심판법은 90일, 뭐 180일 이런 거 정해놨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뭐야? 다른 법에서 응? 행정심판 청구할 때 이 90일, 180일과 다르게 정해놓으면 그 법이 특별하게 규정을 둔 거니까 그 법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여기는 둘째 줄에 보면 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의 소청기간이라고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징계처분 받으면 징계처분에 승복 못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이제 징계법 받고서 승복 못한다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 거기서는 또 공무원법에서는 소청이라고 용어를 써요. 성질은 행정심판인데 용어는 소청이라는 얘기를 써.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소청을 제기한다 그래. 근데 그게 징계처분 받은 날로부터 뭐야? 그게 60일 이내인가? 이거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짧게 해놨죠. 응? 그렇죠? 그렇게 짧게 정하면 그 법이 우선하는 거야. 응? 다만 거기 여러분들 그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있지?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이게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뭔가 재결, 그지? 원재결 했는데 승복 못한다?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30일이라고 돼 있잖아. 짧게. 그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건 특별한 규정이니까 그거 따르고 다른 법에 뭐 행정심판의 기간은 정한 게 없으면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는 거 그런 얘기야. 근데 2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동그라미 1번만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응?
지금 공부할 중에 적용 범위의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해. 응? 꼭 알아두고요. 응. 자, 심판 청구 기간 꼭 공부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청구하는 방식은 첫째 줄 밑줄 뭐야?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응? 법에서 뭐뭐뭐뭐 기재하는 항목을 쭉 써놨어요.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응? 또 상대방이 될 피청구인 행정청 누군지, 또 판정기관 누군지, 또 청구하는 취지, 이유 이렇게 딱딱딱 항목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기재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첫째 줄에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응? 그럼 뭐야? 구두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문서로 청구해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인데 1번은 그냥 읽어. 근데 1번을 보니까 법이 뭐였어? 아, 국민이 이렇게 이제 법에 보면 행정심판법에 보면 뭐뭐뭐뭐 이렇게 딱 항목을 나눠서, 응? 아까 말한 청구인의 이름, 청구인의 주소, 왜 그다음에 자기가 받은 무슨 영업정지 뭐 처분이면 처분의 제목, 그다음에 왜 이게 여기에 승복을 못하고 왜 이게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청구하는 취지, 이유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그런 걸 또 잘 몰라가지고 막 그냥 두서없이 막 쓸 수도 있잖아. 막 우리가 무슨 그냥 항목 나누지 않고 막 섞어가지고 두서없이 썼다. 막 이렇게 하고 뭔가를 써야 될 걸 빼먹었다, 항목을. 이러면 그걸 뭐야? 동그라미 1번.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에 제대로 기재사항이 다 안 써 있어. 응? 그래서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 읽고 나가는 거야. 그냥 보완 수정 가능한 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 보완 수정하라고 기회를 주고, 응? 그죠?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항 그냥 그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예 스스로 직접 수정 보완하고 그 청구한 거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1번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뭐야? 가능한 국민에게 뭔가 싸워서 판정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겠지. 그지? 뭐 조금 뭐 기재사항 빠졌다고 이건 요건 못 갖췄으면 심사 안 함 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죠? 바로 요렇게 해놓은 점에 미뤄보면 이제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다. 밑줄.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이 뜻 무슨 뜻? 응? 아니 문서로 청구해야 되는 거는 한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응? 그래서 좀 미비점이 있고 해도 얼마든지 동그라미 1번에서 봤듯이 고치도록, 그죠? 다 기회를 주고 고쳐오면 그때부터 청구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청구서 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 주거든. 자,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그래서 얼마든지 보완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줄부터 이거 봐. 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어. 청구하는 사람은 원래는 행정심판 청구서 이런 제목 달고 써야 되는데 제목도 무슨 진정서, 불복신청서 막 지멋대로 이름을 붙이고 내용은 또 막 항목 나누지 않고 막 뒤섞어서 막 써놨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랬지? 그 내용이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해서 이거를 상급기관한테 취소나 변경해달라, 이런 취지인 게 분명하다면, 내용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고치도록, 항목에 딱딱 나눠서 맞게 쓰도록 고칠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그건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제목이 진정서 뭐 이런 제목을 달고 또 행정심판법상 기재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뭐야? 행정처분 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상급기관에게 시정해달라는 청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뭐로 본대? 적법한 청구를 한 거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지? 그럼 이해됐지? 외우지 않아도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응? 예, 그 정도로만 보면 돼. 굳이 꼭 암기하고 판례 꼭 안 봐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거기 이제 딱 두 가지요.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구두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근데 다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명으로 본다. 그래서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응? 그러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 내용을 보고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일지를 판단해야지. 그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자. 그럼 이제 청구서 어디다가 내야 되냐 말이야. 청구서 어디다가 내야 되냐.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장, 그다음에 이번에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 불이익 처분. 이러면 A가 이거에 대해서 A가 청구인, 응? 이거 영업정지 처분을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거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그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A가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서 내야지. 그죠? 피청구인은 누구야? 응? 피청구인 안산시장. 응. 그 다음에 판정기관 어디야? 심판기관. 안산시장이 피청구인이면 이 피청구인이 누가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되면 이게 지금 이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이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산시장.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피청구인의 상급 기관이 행정심판기관이 되는 거야. 그럼 안산시장의 상급 기관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지. 여기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미추홀 구청장이면 피청구인은 미추홀 구청장이고 심판기관은 인천광역시. 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고. 그치? 인천시장이 처분한 거면 피청구인 인천시장, 심판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A가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했어. 청구서 어디다 내야 되냐 말이야? 여기서 안산시장, 즉 피청구인한테 갖다 내야 되냐? 아니면 경기도 판정기관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기관에다가 갖다 내야 되냐? 청구서를 어디다 내야 될까? A가 자기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내도 돼. 응? 여기다가 내도 되고 여기다가 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첫째 줄 제출기관 한 줄 동그라미 1번 청구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내래? 밑줄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요거 한 줄이면 됩니다. 이나니까 뭐야? 또는이지. 응? 그러니까 피청구인한테 제출해도 되고, 응? 피청구인이 바로 처분 행정청이지. 처분청한테 갖다 내도 되고 심판위원회 갖다 내도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건 선택사항이다.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 틀리게 내면 반드시 A는 처분한 행정청, 즉 피청구인을 경유해서 이렇게 청구서가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 경유해서 제출해야 된다. 아니야. A 입장에서는 안산시장 자기한테 영업정지 시키는 안산시 근처에 가기도 싫어. 그러면 바로 여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바로 갖다 내도 되지, 그지? 그래서 그거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외우지 말고 여기도 뭐 나오지? 동그라미 2번은 오고지 불고지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안산시장은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 뭐뭐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기간도 알려줘야 되고 어디다 청구서를 내야 되는지 제출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거나 잘못 알려줘가지고 A가 엉뚱한 데다 청구서를 갖다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응?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 안산시장이 안 알려줘가지고 A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서 갖다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 그러면 그 청구서를 안 알려주거나 엉뚱한 데다 잘못 내라고 잘못 알려줘서 청구서를 엉뚱한 기관에 갖다 내면 그 받은 기관은 어떻게 돼? 저기에 그 제대로 권한 가진 기관에게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청구인 A한테 그렇게 했다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불이익 안 당하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했지? 1번이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에서 뭐야?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응?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쌍가루 2번. 청구서를 어디다 냈을 때, 자, 여기도 두 가지만 공부하다. A가, 자, 이번에는 청구서를 어디다 냈냐면, 안산시장 피청구인한테 갖다 냈어. 즉, 안산시장 당신이 한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구서 작성한 거 여기다 냈단 말이야. 그러면 안산시장이 받아보고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뭐야? 이 사람 주장이 맞네. A의 주장이 맞네. 진짜 우리가 이거 위법부당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면 어떻게 돼 있어? 안산시장은.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취소해줘. 취소해주고 이거 취소했다는 증명서 해가지고 취소 청구서가 들어와서 이제 청구서하고 취소 청구서 받은 거하고 이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서 우리가 취소해줬습니다. 이렇게 갖고 증명서하고 첨부해서 여기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응?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판정할 게 없잖아. 여기서 알아서 인정하고 취소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의 반응. 안산시장이 A의 청구서를 받아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A가 청구서 보낸 거에다가 이제 1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돼. 이러이래서 이거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이런 반대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청구서와 답변서 둘을 여기다 보내는 거야. 판정기관에. 응? 그 내용이 쌍거래 2번에 있는 거야.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 즉 안산시장. 응?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쩌고저쩌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첫째 그때 청구서 받으면 10일 이내 뭐 했는데?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응? 10일 이내 청구서와 자기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가면 4번에 이번에 1번하고 동그라미 4번만 봐. 4번에 보면 자,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거야. 안산시장 입장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첫째 줄.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인 안산시장은 청구가 이유 있다. 청구가 이유 있다는 말을 써요. 이유 있다는 말은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응?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어떻게 돼? 청구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 변경해 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청구한 대로 취소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그 셋째 주 끝에 가면 취소 같은 걸 했을 때는 뭐야? 그 넷째 그래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취소시켜줬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지? 그럼 이해됐지? 딱 1번하고 4번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많이 할 것도 없지. 4번 말은 길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피청구인 안산시장이 A의 청구서를 받고 A의 주장이 맞다 인정하면 A가 요구한 대로 조치를 해주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맞다고 인정해서 얘가 취소했다는 취소해줬다는 증명서, 응? 이런 걸 첨부해서 위원회에 보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맞다고 인정해서 취소나 변경해주고 그 관련 서류 이렇게 보내면 그걸로 행정심판 절차는 끝난 거야. 응? 근데 A의 주장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해서 청구서 거기에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해서 보내면 아직 행정심판 청구 안 끝난 거지. 이제는 판정을 여기가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밑에 쌍가루 3번. 이번에는 A가 청구서를 어디다 냈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냈단 말이야.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A가 제출한 청구서만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판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담긴 거 서류 받아갖고 판정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이 청구서를 복사해서 여기 피청구인 안산시장한테 보내요. 응? 그럼 안산시장이 어떻게 돼? 아까 같은 반응을 하면 되는 거지. 10일 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그지? 거기에 맞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줬다는 증명서 첨부하고, 그지? 안 맞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들어오면 거의 반박, 응? 하는 주장을 쓴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래서 답변서를 이제 또 올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양쪽에 이제 서로 반대되는 청구서와 답변서가 이제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판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서류만 갖고 판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A 부르고, 응? 또 이쪽 안산시에, 응? 그 직원이 됐든 담당 공무원이 됐든 시장 측 사람도 불러갖고 얘기도 들어보고 판정할 수도 있고, 응? 이렇게 여기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쌍가루 9번, 맨 밑에 쌍가루 3번은 특별한 건 논점이 없지? 위원회한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가 올라오면, 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쉽게 말하면 복사하고 피청구인 안산시장한테 보내준다. 그럼 안산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답변서를 뭐 10일 내에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지? 별건 논점은 없습니다. 과정만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음 페이지 쌍가루 4번을 보면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절차 수행이라고 있지?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인터넷 발달 시대 아니야. 우리가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 진짜 인터넷 컴퓨터가 등장한 게 80년대, 응? 나 대학 다닐 때 80년대 다녔는데 나 컴퓨터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었거든. 근데 내가 우리 학과만 해도 그런 레포트를 그런 거 워드로 해서 내라는 그 과제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다른 학과 관심 있는 뭐 사회학과의 무슨 과목을 내가 수강을 했는데 거기는 과제물을 이거 워드 쳐서 내래. 나 다 황당해갖고 안 냈어. 그래갖고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나는 참 그런 시대가 있어서. 그러더니 이제 인터넷이 또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이제 쭉 이렇게 됐잖아. 2000년 들어가면서. 자, 지금은 인터넷 발달 시대라 재판도 화상 재판하는 시대예요. 응? 행정심판 청구도 옛날에 같으면 다 종이 서면 작성해서 청구하고 답변을 하고, 그지?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행정심판위원회 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싶으면 거기로 청구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고 거기다 청구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주장하는 거 증거 서류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거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행정심판위원회도 인터넷으로 이제 청구하면 판정 내리는 것도 인터넷에 올려놔요. 응? 그 판정하는 걸 재결이라는데, 결정 나온 거 신청 청구받아서 판정한 걸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그 청구인한테는 말하면 휴대폰에 문자로 통보해줘. 지금 판정 재결 나온 거 올려놨으니까 보시오. 물론 아무나 못 보지. 본인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는 뭐야? 이거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청구서 내는 것부터 판정 받는 것까지, 판정 내는 거는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건 없고, 다만 딱 시험에 한번 뭐가 나왔었냐면 송달등이 있어. 송달등. 응? 세 번째 칸 있지? 거기 보면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 거 재결서를 이제 재결 이렇게 나왔다 하고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통보해 준다 그랬지. 근데 통보를 하면 며칠 내에 봐야 돼. 상대방, 당사자, 청구인 며칠 내에 그걸 봐야 돼. 거기 보자. 송달 등에 보면 그 동그라미 4번이야. 시험에 있어서 포인트는 4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자, 이제 인터넷으로 송달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첫째 끝에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전자문서를 상대방 청구인이 확인했을 때 도달된 거로 보는 거잖아, 그지?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그
그 등재된 전자문서를 청구인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이 된 거로 보고 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응? 그런데 둘째 끝에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확인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문자로 통보해 준단 말이야. 이게 판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세요. 응? 통보를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청구인이 확인을 안 해봤대. 그럼 어떻게 돼? 2주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 그냥 도달이 된 거로 본대. 응? 2주가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2주가 지나면 그 청구인이 그 등재된 내용을 봤든 안 봤든 도달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효력이 생긴 거야. 2주 지나면 그 결정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험에 그게 2주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숫자 물어보면서. 응? 2주 이내에 확인해야 되는 거에 원칙이고, 응? 2주가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확인을 안 하면 2주가 지난 때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다고 간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심판 청구에 변경 취하라는 주제가 있는데 별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 뭐냐면 이게 간단해. A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자기는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도 있겠지. 뭐냐면 안산시장이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뭘 위반했다고? 처음에는 뭐라고, 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했냐면, 오씨, 내가 위반한 거에 비해서 6개월은 너무 심하다. 우리가 배운 비례원칙 위반, 과잉 조치다. 그래서 위법이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정도의 위반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6개월 영업정지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나만 과하다고? 이게 주장하는 건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위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거로 바꾸자. 평등원칙 위반 이런 거 있잖아.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과잉이 아니라, 나와 같은 정도 위반한 사람인데 전에는 딴 사람은 3개월만 했는데 왜 나한테는 6개월이냐? 평등원칙 위반을 내세우든지, 하여튼 위법이라는 이유를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를 다른 이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이참에 아예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확인해달라고 무효 확인 청구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 거야? 판정 내리기 전까지 바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취하라는 건 뭐야? 청구했다가 나 안 할래요 하고 물르는 게 취하야. 물를 수 있어. 언제든 자유롭게 판정 나오기 전에는 물를 수 있어요. 물를 때, 물르려면 나 여기다가 신청하는 거야. 나 청구했던 거 취하할래요 하고 취하하겠다고 서류 작성해서 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소리? 일단 청구한 이상 판정까지 끝까지 가야 돼. 취하 안 돼. 이런 거 못해요. 그냥 취하하겠다고만 서류만 내면 취하된 거야. 끝난 거야. 행정심판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안산시장 네가 먼저 싸움 걸었잖아.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이렇게 취하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공부한 거 청구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구기한 안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예외, 이렇게 기간 숫자 요거 잘 유의해 두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그 청구 기간이 있었고, 청구 방식은 그냥 일정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고, 다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청구서는 피청구인한테 내든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갖다 내든가 이건 선택사항이다 하는 거. 그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심판 청구의 효과, 심리, 재결 이런 하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해.